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올림포스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마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한 명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와서 한번 강의를 들어볼까? 어떤 강의일까? 궁금해서.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들어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친구들이든지 간에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잘 챙기셔야 정말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등급제도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적당선에서 내가 공부하고 나중에 수능을 잘 봐야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은 수능이 여러 번 있구나. 내가 한 학기에 2번 수능을 보는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부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달라져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처럼 적당하게 그냥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착각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강좌에 처음 소개를 뭐라고 했죠? 짜임새 있는 강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수학만큼은 정말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도 흡수하기가 쉬워질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훈련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항을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문항을 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그냥 호기심에 눌러본 친구든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온 친구든지 간에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갖고 가세요. 고1 때부터 나는 이제 정말 입시 전쟁에 들어왔구나. 내가 그냥 내신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요, 다항식의 연산 파트입니다. 제가 단원별로 한 4강 아니면 5강 정도씩으로 끊어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개념 중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좌를 임하는 자세가 되게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도 이번에는 A라고 되어 있는 이 옷을 입었습니다. 1등급 A만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올림포스는 EBS에서 정말 질 좋은 문제와 질 좋은 개념으로 준비된 교재이자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들 더 의지하려고 찾아보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만 더 챙기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개념 들어가 볼게요. 다항식의 이제 덧셈과 뺄셈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항식에 대한 이제 사칙 연산의 가장 기본이죠. 덧셈, 뺄셈, 그 다음 곱셈에 대한 얘기까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살짝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 파트는 중학교 개념의 절반 이상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80%라고 보셔도 돼요. 자, 중1 때요. 우리는 다양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그 개념들을 제가 여기다가 써서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x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의 세제곱 빼기 2더라. 자, 이러한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x라고 하는 것과 2x 제곱 그리고 4x 세제곱 그리고 2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요. 덧셈과 뺄셈, 즉 더하기와 빼기로 구분이 되어 있죠. 더 엄밀히 말하면 얘는 x에 더하기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를 덧셈을 기준으로 해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 항이라고 합니다. 이 항의 뜻은요. 문자와 또는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만 있는 거고 얘는 문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얘도 문자와 숫자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숫자만 있는 건 특별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 항이기는 한데요. 얘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용어적인 것들을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항이고 여기는 상수항이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우는 게 문자의 거듭제곱이 있죠. 그 거듭제곱 앞에 있는 요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 개수다. 그 항에 있는 숫자들만 모아놓은 것, 그것들을 개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차수,
그러니까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차수가 제일 큰 것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최고차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최고차항은 이 식을 그냥 결정하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결정하냐? 얘는 3차 다항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최고차항의 차수가 이 식 전체의 이름을 결정짓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위에 거를 아까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차수라고 하고, 그들 중에 제일 큰 것을 우리는 무슨 항이라고 한다? 최고차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자, 또 다항식이라는 것과 단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헷갈리면 중학생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항식은 이렇게 돼요. 1차.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그냥 1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이 한 개 이상인 것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항식은요, 항이 한 개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x 제곱이더라. 자,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그럼 얘는요, 단항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라고도 할 수 있죠?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다항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한 개 이상이 되는 것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식은 다항식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1학년쯤에 배웠던 개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연산들에 대한 그 방법들을 배우는데, 대부분 어떤 식으로 배우냐? 단항식과 그 다음 다항식의 연산으로 배워요. 이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배우고, 또 나눗셈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어떤 식이냐면 다항식이 있고 그걸 단항식으로 나누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나눗셈을 안 하는 건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쓴 거고요. 나눗셈은 어떤 다항식을 뭘로 나눠준 거다? 단항식으로 나눈 것 정도만 배웠다. 근데 우리가 이 다항식의 연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반으로 한 80% 끌고 오고요. 남아있는 20%만 추가 개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강좌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3 겨울방학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입학한 뒤에 듣는 친구가 있을 건데, 이걸 최대한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이든 아니면 내가 호기심에든 먼저 클릭을 해서 봤다. 최대한 빨리 듣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선행학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른 교과목도 그렇고요.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어떠한 공부든지 간에요. 내가 한 번 보고 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보다 좀 더 빨리 풀고 쉽게 풀 수 있는 것, 왜 그럴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선생님이 이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똑같은 개념, 똑같은 문항들을 오래오래 봤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려면 적어도 내가 빨리 반복해서 여러 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차이점들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중학교 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냐? 대부분 다항식과 그 다음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수업하면서 중학교 걸 몰라서 못 따라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어쨌든 식들끼리도요, 다항식들끼리도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펼쳐져 있는 숫자들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헷갈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설날 때 용돈을 받았습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받고요. 만 원짜리 3장을 받고요. 뭐 1,000원짜리 한 20장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석 때 5만 원짜리 한 4장 받고요. 만 원짜리 1장 받고요. 1,000원짜리 뭐 한 5장을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들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1,000원짜리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랑 그 다음에 만 원짜리랑 합친 다음에 또 이것들을 5만 원짜리랑 합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죠. 무슨 소리야? 설날 때 받았던 5만 원과 추석 때 받았던 5만 원짜리들만 모아서 5만 원들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요. 또 설날 때 받았던 만 원짜리와 추석 때 받았던 만 원짜리들끼리만 계산을 해요. 또 1,000원짜리들끼리만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금액을 따진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합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항식도요. 항들끼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동류항이에요.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동류항은 뭐냐? 같은 종류의 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걸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냐면 문자와 차수가 동일한 것, 이거를 동류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다. 자, 그리고 얘는 3x다. 자, 그럼 얘는요, 문자가 뭐죠? x야. 차수도 1차야. 이런 거는 동류항이에요. 이런 것들끼리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뺄셈을 하거나. 또 2x 제곱과 마이너스 4x 제곱. 이런 것도 문자가 지금 x인데 차수가 2개. 문자가 x인데 얘가 차수가 2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계산이 가능하구나. 됐을까요? 그럼 얘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편하게 하는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정렬해놓고 만 원짜리 정렬해놓고 1,000원짜리 정렬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 있어. 만 원짜리 정렬해놓고 또 뭐 500원짜리도 받아 500원짜리 정렬을 해놓고 그다음 5,000원짜리 해놓고 그다음 5만 원짜리 해놓고 뒤죽박죽.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할 땐 돈 계산을 할 때는 좀 더 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거 단위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본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다항식을 항들끼리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얘만 있냐? 아니에요. 오름차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중에 내림차순을 제일 많이 하고요. 이 내림차순은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고요. 오름차순은 작은 것부터 올라가요. 이렇게. 자, 참고로 상수항 같은 경우는 차수가 0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차 다항식이야. 그럼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가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 같은 경우는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식을 전개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에 더하기 4x 세제곱이다.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수학은 깔끔하고 정돈된 걸 좋아합니다. 그 수학을 너무 심하게 좋아하거나 수학을 전공으로 해서 너무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럼 단점이 있어. 뭘까? 강박이 생겨요. 약간의 강박. 줄 세우게 하고자 하는 강박. 자동차 번호를 보더라도 자동차 번호를 봤을 때 2048이야. 그러면 저거를 뭔가 0248로 바꾸고 싶고 이런 강박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이라고 하는 교과목 자체는 깔끔하고 정돈된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볼까?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내림차순을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하고 식을 정리할 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덧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식은 3x제곱에 플러스 4x 빼기 2라고 하는 식이 있더라.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식이 있고 b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요. 이들끼리의
합을 생각해보자. 즉 덧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x제곱과 x제곱 동류항 맞죠? x와 4x에 대한 거 여기 빼기 포함해서, 그 다음 얘는 5와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끼리 덧셈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빼기도 섞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주냐? 2x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 괜찮아요?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덧셈으로 해주고 괄호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얘를 더해요. 얼마가 돼요? 5x 제곱이 됩니다. 즉 5만 원짜리가 여기 3장 여기 2장이야. 이해됐죠?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4x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3x. 자,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할 수 있겠다. 덧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a 더하기 b를 했잖아요. 위에 거와 아래 거를 더했어. 그럼 나는 이제 b 더하기 a를 하면 이 결과값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자, 이런 법칙을 우리 뭐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덧셈에 의한 내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고요. 이 교환 법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추석 때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설날 때라고 하자. 설날 때 5만 원 받았어. 추석 때 1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나의 용돈은 지금 얼마일까? 15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설날 때 10만 원 받고 추석 때 5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두 개 더해도 지금 용돈 얼마야? 15만 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덧셈이라고 하는 건 바꿔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뺄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뺄셈의 기본 연산 방법은요. 방금 한 것처럼 여기도 사실 위와 아래에 대한 것들을 덧셈으로 연결을 하긴 했지만 빼기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뺄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식 자체를 뺄셈으로 해. a 빼기 b야. 자, 그럼 이건 계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2x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야. 자, 근데 빼기 b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식 자체를 빼기 b라고 바꿔놓고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에 빼기 b라고 했다는 건 이 b에 있는 식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x 제곱과 그 다음 마이너스 4x와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덧셈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이제 이렇게 괄호로 묶는 거는 이제 최소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는 거 정도는 이제 이해할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연산을 할 거야. 그럼 여기 2개, 여긴 마이너스 3개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x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x,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자, 여기 있는 거 더하면 얼마예요? 7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알겠지?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냥 직접 a 빼기 b를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 자, 위에 있는 건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자, 밑에 있는 건 3x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자, 빼게 되면 얘도 이렇게 뺄 거 아니니? 그럼 전체에 빼기를 하는 거야. 대신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 빼기 3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4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빼기의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플러스 7. 결과값이 똑같겠죠.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뺄셈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a 빼기 b와 b 빼기 a가 성립할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내가 5만 원 갖고 있다가 10만 원 쓰는 거 하고요. 10만 원 갖고 있는데 5만 원 쓰는 건 달라요. 내가 10만 원 갖고 있는 상태에서 5만 원짜리 뭘 샀다. 그럼 난 이제 5만 원이 그래도 내 돈에 있는 거거든. 근데 5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써. 이러한 경제관념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아껴가지고 모은 다음에 10만 원 이상이 돼서 빼야 되는데 5만 원 있는 상태에서
10만 원을 써버려.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5죠. 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빚이라고 하잖아. 그치? 빚 5만 원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결합 법칙입니다. 자, 결합 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묶인 것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묶인 것도 같더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이제 설날 때 받은 용돈이야. 여기가 추석 때 받은 용돈이야. 근데 내가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이제 친척들이 또 돈을 주시잖아요.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여기 설날 받은 거, 추석 때 받은 거, 입학한다고 받은 거. 그러면 요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설날 거 더하는 것과 설날과 추석 때 받은 돈과 나중에 입학했을 때 받은 거. 어때요? 결과가. 똑같잖아. 그래서 덧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요게 이제 끝이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류항이다, 동류항.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끼리끼리라고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이제 뭐 유유상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끼리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 제가 매 강의마다 뒤에 마지막에 퀴즈를 드리거든요. 그 퀴즈가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선 퀴즈 얘기했지? 끼리끼리 하고선 퀴즈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죠? 수업에 열심히 들으셔야 여러분들 시험도 잘 봐요. 저하고 같이 듣는 이 수업도 퀴즈를 맞추기 위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선물도 제가 드릴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요. 우리가 이게 47강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호흡을 하는 강좌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해가면서 소소한 그런 재미와 소소한 그런 뭐랄까요? 기쁨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유형 1번이에요. 두 다항식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때 다항식 A 빼기 B 빼기 2A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일단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식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거 볼까? A 빼기 B의 빼기 2A야. 그러니까 얘는 3A 빼기 B가 될 거고요. 자, A라고 하는 걸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요. 자, 여기에 내가 3배를 해야 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입니다. 거기에 b라고 하는 걸 빼야 되겠죠? 그럼 b 그대로 써.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됐을까요? 얘를 뭘로 연결했어? 뺄셈으로 연결했죠.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면 돼. 단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동량들끼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류항이야. 얼마? 마이너스 9x 제곱. 얘와 얘 정리할 거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5x. 그 다음 얘와 얘를 이렇게 뺄 거니까 얘는 0. 괜찮아?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동류항 기억해라. 또 하나 풀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다항식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다항식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X와 Y가 이렇게 묶여 있죠. 이런 경우 식 정리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문제 나올 때 X에 대하여 아니면 Y에 대하여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 식이 X와 Y가 섞여 있어. 그러면 내가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섞여 있더라도 얘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하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림차순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y제곱. 왜? x의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됐지? 자, b라고 하는 것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2y 제곱이라고 정돈할 수 있겠죠. 이게 거슬려야 돼. 이런 식을 보면 아유 거슬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입니다. 자, A 더하기 B를 하래요. 그러면 뭐 끼리끼리 동류항들 끼리끼리 요거 두 개 더하면 2x 제곱 요거 더하면 3xy 요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y 제곱이겠다.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유형 파트에서 하나 갖고 왔거든요. 두 다항식 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고요. 자,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 똑같아.
2a 빼기 4b 더하기 4a 더하기 2b가 되겠죠? 자, 그럼 얘들끼리 연산을 하면 6a 빼기 2b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편하지 않겠어? 6a는 6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고요. 그 다음 2b는 4x제곱. 자, 어차피 이제 이거 눈에 보이니까 위치를 좀 맞춰주자. 곱하기 2 하면 6이 될 거야. 자,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대요? 뺀대요. 빼보자. 그럼 얘는 끼리끼리 2x제곱. 얘는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6x예요. 그대로 내려올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얼마예요?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덧셈, 뺄셈.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낯설거나 아니면 조금 헷갈린다. 반성해야지. 반성해야죠. 우리에겐 반성할 기회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을 내가 한 학기에 2번, 2학기 때 2번, 2학년 1학기 때 2번, 2학년 1학기 때 2번 이렇게. 왜? 학력평가와 내신의 차이가 뭐예요? 내신은 기록에 남아. 여러분들이 그걸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 지워지지 않는 성적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진로를 꿈꿀 수가 있다고요. 지금 만약에 그 시작점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거를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응? 어려워. 강도요. 한번 턴하기 시작하면요. 그 강물을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알겠지?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에요. 오늘 배우는 개념은 다항식의 곱셈. 요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곱셈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이나 이런 얘기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참고가 되는 거는 이렇게 자석을 좀 붙일 거예요. A와 B라고 하는 게 0이 아닌 실수. 고요. 그 다음에 M과 N이 자연수더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부만 한번 써볼게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얘는 어떻게 하죠? A의 M 더하기 N으로 하더라. 그치? 자, 또 A의 M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N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A의 M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됐어요? 또 A, B의 N제곱이더라. 그럼 얘는 A의 N제곱, B의 N제곱이구나.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항식의 곱셈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뭐라고 했죠? 끼리끼리. 그치? 자, 다항식의 곱셈은 뭐냐면 차례차례입니다. 차례차례. 차례차례. 수학이 이제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차례차례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서 덜 이제 뭐랄까 욕을 덜 먹어요. 새치기 한 친구들 어때요? 급식 예민하잖아. 요번 주부터 1반부터 9반까지 순서대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3반에 있던 애가 와가지고 먼저 저기 앞에 서 있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 암묵적으로 한 학기 지나면 쟤 몇 반인데 지금 벌써 왔네? 알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면 또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야.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요 정도 수준이야.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다. 뭐와 뭐를 곱한다고요?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차례차례야. 순서대로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얘가 다항식으로 바뀝니다. 2x 빼기 1로 바뀌었어. 그리고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거에서 순서를 붙여요. 내가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암묵적으로. 그러면 1번부터 해.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돼요?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4x. 됐니? 그 다음 이렇게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끝인가? 아니지. 거슬려야 된다니까. 뭐가? 동류항이 보이잖아요. 2x 세제곱은 없어. 자, 2x 제곱과 마이너스 x 제곱이 보이네. 오케이, x 제곱. 플러스 4x와 마이너스 x 보이잖아요. 플러스 3x. 그 다음 빼기 2가 될 거라고. 됐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동류항들끼리 끼리끼리 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건 차례차례 곱해줘야 되겠다.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어떻게 해도 돼? 거꾸로 해도 돼. 뒤에서 앞으로. 알겠지? 뒤에서 앞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2에 2x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곱해도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아니면 이것도 앞에 거랑 순서를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써준다 하면 얘하고 얘부터 먼저 해줘도 돼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곱하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곱하든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그럼 여기 있는 건 동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3차잖아? 여기 있는 거 1차잖아? 여기 2차, 여기 상수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질 때에는 방금 한 것처럼요. A와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얘는 A, B에 A, C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B 더하기 C의 A를 이렇게 곱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B의 A 더하기 C의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의 사칙연산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 곱셈 같은 경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면 여기 있는 것 바꿔주면 A, B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바꿔주면 뭐가 돼요? A, C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건 당연히 어때? 같잖아. 그리고 이걸 봐도 똑같잖아. A 곱한 다음에 B 더하기 C나 B 더하기 C 한 다음에 A를 하나. 위치를 바꿨는데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알겠지? 자, 또 하나 나오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 B, C. 자, 여기에 있는 것 이렇게 곱했어.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곱해요. 이 두 개가 어떨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잖아? A, B를 곱한 결과에 C를 곱하나 A를 B, C 곱해져 있는데 곱하나 어차피 똑같다고요. 곱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결합법칙도 성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의 성질은 아까 여기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걸 보면 얘가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것. A를 순서대로 차례차례 뿌리는 것.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 그 다음 또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 뭐 분배 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거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되게 그 번화가를 지나가다 보면요. 순서대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 어떤 후보한테 명함 하나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후보한테 명함 받고 그 다음 후보한테 명함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EX를 여기 있는 애들한테 차례차례 뿌리는 거야. EX 여기다 하나 뿌리고 여기 하나 뿌리고 여기 하나 뿌리고 그 다음 후보가 얘가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뭐가 된다? 차례차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은 차례차례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입니다.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곱하시면 돼요. 차례차례. 자, 봐봐. 얘.
뒤에 거에서 앞에 곱해도 되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곱해도 됩니다.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좌에서 우로 가는 게 편하잖아. 우리나라 책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 있는 걸 뿌립니다. 그럼 2x에 뭐가 돼요? 세제곱. 자, 이렇게 곱해. 그럼 얼마야? 2x 제곱에 y. 자, 이렇게 곱해요. 얼마야? 2x y 제곱.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갈 차례입니다. 마이너스에 y의 x 제곱. 가요? 얼마? 마이너스에 xy 제곱. 자, 이렇게 갑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구나. 됐지? 자, 동류항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동류항을 볼 때는 문자와 차수를 보면 되겠죠. x 세제곱이야. 얘는 더 이상 없어. 자, 2x제곱 y예요. 그럼 얘하고 동류항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이렇게 x제곱 y. x가 2개 있고 y 하나 있고 x 2개 있고 y 하나 있고. 됐지? 자, 그 다음에 2xy 제곱이라는 것과 여기 있는 xy 제곱이 동류항이네요. 좋습니다. 정리해볼까? 2x 세제곱에 얘와 얘 요걸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꿔요. 그럼 x제곱 y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2x제곱 y에서 마이너스 x제곱 y야. 얼마? 플러스 x제곱 y. 자, 2xy 제곱이야. 여기는 xy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플러스 xy 제곱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뭐에 관한 걸로 썼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술형도 준비를 할 거예요. 서술형을 쓸 때도 물론 틀리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내림차순 정리 안 하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식 정리하라고 배웠는데 식을 정리 안 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x에 대한 무슨 정리로? 내림차순 정리로 답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y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냥 일반적인 숫자 취급을 당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건 x와 y에 대한 문자로 인식을 한다면 3차가 되고 여기도 3차가 되고 여기가 3차가 되겠지만 x에 대한 아니면 y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붙으면 걔는 x에 대한 다항식이다 그러면 나머지 문자들은 싹 다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전개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다항식.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차례차례 하면 돼요. 차례차례.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이제 못하는 친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인내력입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지력이 아니야. 내 IQ가 얼마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엉덩이 싸움을 하냐의 차이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얼마나 저 선생님 수업을 집중해서 듣냐. 저 선생님 수업에 내가 집중해서 듣고 그걸 필기하고 그걸 복습하고 이 과정이 귀찮죠. 희한해.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르면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대학 간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공부하는 게 또 귀찮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그 귀찮은 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내력을 갖고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딱딱딱 찍힐 거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력을 갖고 공부를 한 그 결과에 대한 게 내 기대에 못 미쳤어. 그거는 괜찮아요. 언젠간 오를 거야. 그건 확실해.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많이 예시를 드는 건데요. 선생님이 담임했던 졸업생 친구 중에 반장도 하고 되게 성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요, 성적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매번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한 친구입니다. 수업 시간에도요, 제가 그냥 살짝살짝 야, 이거는 이렇게 풀어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요, 그 다음에 직접 그걸 푼 다음에 선생님한테 갖고 와요. 굉장히 성실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근데 결과가, 그러니까 성적이 썩 좋게는 안 나왔어.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뭘 해도 잘할 거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딜 가서도 인정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에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고 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떤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좀 뭐랄까요,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거였는데 원래 회사에서 그런 경우들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성실히 일을 하니까 그 친구만을 위해서 채용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너무 좋게 봤으니까 채용의 그런 과정들이 뭐 어려우니까 안 뽑으려고도 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어쨌든 그 친구가 또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해서 그 자격을 얻고 시험을 보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실하다라는 거 그리고 인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이 있거든.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거나 인내력을 갖고 공부를 하거나 이거는 나 아니면 몰라. 근데 누군가가 알아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돼요. 출발점이 중요해요. 스타트가. 알겠지? 한번 해볼까요? 자, 다항식이 있고요. 이것도 차례차례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곱해볼까?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여기도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를 치세요. 적당한 시점에 괄호를 쳐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x 세제곱이야 더하기 2x야 빼기 x 제곱이야 그리고 빼기 2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x 세제곱에 요것들끼리 먼저 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x 제곱이야. 자, 요것들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x야 그리고 빼기 2야.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뿌려주는 거랑 똑같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라고요. 자, 최종적으로 동류항들을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x 세제곱 어때요? 날라가네요.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정리해볼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x제곱도 오호 없어지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거 뭐야? 마이너스 3x. 여기 있는 것도 어때? 사라졌네. 오케이. 그래서 남은 건 딱 하나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 마이너스 3x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유형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얘를 전개한 식이 다음과 같대요.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곱하면 돼. 대신 선생님이 이거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만 딱딱 하시면 눈에 보이겠죠. 그것도 연습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급하게 가지 말자.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탄탄하게 밟으면서 가자고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2x 세제곱이야.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자, 이렇게 곱해요.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곱해. 플러스 2x.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동류항이라니까. 2x 세제곱이 여기에 있는 2x 세제곱과 당연히 똑같죠. 더 이상 뭐 정리할 건 없겠다. 뒤에 없기도 하고. 자, 얘들을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x 제곱. 자, 그 다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얼마야? 플러스 3x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상수항만 처리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5구나. 그 다음 x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구나? 3이구나. b는 3이구나. 자, 여기 있는 상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또 연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에 더하기 6이야.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아까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냐.
우리 뒤에 유형화기 문제에서도 이제 일부 비슷한 유형이 나오니까 미리 조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을 내가 차례차례 곱하겠죠. 맞아?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가 2x의 세제곱, ax의 제곱, bx 플러스 c예요. 자, 그럼 얘들이 되려면 어떤 식의 구조가 나와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봐.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x제곱과 뭘 곱하면 되겠지? 상수. 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에를 내가 세트 1이라고 하고 얘를 세트 2라고 하자. 그럼 세트 1에서 x제곱이 나와. 그럼 세트 2에서 뭐가 나오면 돼? 상수가 나오면 돼. 그 다음 얘는 x가 나오고 얘가 뭐가 나올 수 있죠? x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곱하면 x제곱일 거야. 얘는 상수가 나오고 그 뒤에 뭘 곱해? x제곱 이렇게. 물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항들은요. 당연히 이 세트들에 있는 것들로만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없어. 왜? 여기 x제곱 없거든. 그럼 이걸로만 할까? x제곱과 상수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얘가 곱해지겠구나.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x제곱. 그쵸? 자, 얘는 x와 x에 대한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였지? 여기 x였지? 그럼 마이너스에 얼마? x제곱. 요것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만 계산을 했을 때 결국 마이너스 5x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상수항 구할 때야. 상수항은 딱 한 세트밖에 안 나와요. 앞에 거 끝에, 뒤에 거 끝에.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상수항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얼마라고 바로 나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전개를 할 때 차례차례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내용 간단하게 볼까요? 첫 번째 뭐 배웠죠? 동류항들끼리 끼리끼리 뭐 할 때? 덧셈 뺄셈 할 때. 자, 곱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차례차례 곱해주면 되는 거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 대부분의 내용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파트였습니다. 그냥 실수하지 않게끔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뒤에 퀴즈 나가니까요. 개념편에 대한 퀴즈는 개념편대로 답안 달아주시면 되고요. 문항편에 대한 퀴즈는 문항 풀어가지고 거기에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같이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나가는 퀴즈 꼭 풀어보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